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전기와 자기에서 전류의 자기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주위의 자기장입니다. 첫 번째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석이나 움직이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장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자기력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 자기장은 자석 또는 전류에 흐르는 도선에 나타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그림을 보면 막대 자석이 있죠. 막대 자석 주변에다가 검은색 철가루를 뿌렸습니다. 철가루를 뿌렸더니 철가루들이 특이한 모양을 나타냈는데, 자석 주변에 자석 양 끝에 철가루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좀 쭈뼛 머리가 쓴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자기장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옆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자면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고요. 그 주변에 나침반을 두었더니 그 나침반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바로 나침반에서 N극이 한쪽 방향으로만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근데 S극의 끝으로 오니까 N극이 또 S극 쪽으로 보고 있다. 이거를 통해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거를 통해서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선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력선이 가장 촘촘한 것이 N극과 S극에 해당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장이 센 곳이 양극이고요. 그리고 넓은 곳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기장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왼쪽 그림에서 봤을 때 철가루들이 양극에 많이 뭉쳐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력선이 촘촘한 N극과 S극에 가장 자기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선 주위의 자기장입니다. 첫 번째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모양은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우리 왼쪽의 그림을 보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직선 도선 중심을 통해서 주변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자석은 N극과 S극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직선 주변에서의 자기장에서는 N극과 S극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류의 방향을 통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오른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엄지척하고 있는 모양의 오른손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고요. 나머지 여기 보시면 도선 뒤쪽으로 이런 손가락이 지나고 있겠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자기장이 돌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들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선 뒤쪽으로는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나침반을 봤을 때도 왼쪽 방향으로 나침반에 N극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깥쪽으로 쭉 돌아왔을 때는 나침반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어떻게 된다? 엄지손가락으로 도선의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그 다음 손가락이 도선 뒤쪽으로
이런 모양으로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도선 뒤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른다. 나침반을 봤을 때도 N극이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돌아와서 앞쪽에서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 꼭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이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보도록 할게요. 코일이라는 것은 전선을 돌돌돌돌 말아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일 주변에 있는 자기장은 막대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모양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코일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코일을 형성을 했고, 여기 그림에서는 직선 도선에 확인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엄지손가락과 4개의 손가락,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직선 도선에서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지만 여기서는 엄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축이 나란하다. 나란하게 지금 자기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오른손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코일을 봤었죠. 이 코일을 자기력선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코일 중심에는 축이 나란한 자기력선이 있고요. 그래서 세기가 균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또 나침반으로 확인을 해보면 코일이 엄지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지금 4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은 왼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코일에서 나오는 나침반 모양을 봤을 때 N극 빨간색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돌아서 봤을 때 N극이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N극이 빨간 부분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일 주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강해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자석에서 나타났던 자기장, 그리고 도선에서 전류를 흘려줬더니 나타났던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자기장에서 도선에 받는 힘이 생성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그 다음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자기력이 작용을 한다. 그 자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도선에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전류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도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한번 밑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장에서 도선에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자석을 N극과 S극을 나란히 두고요. 그 자석 중앙에 수직으로 도선을 두는 겁니다.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이 도선이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고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때 손바닥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도선에 보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고요. 다음은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간다라고 말을 했었죠.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4개의 손가락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오른손으로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손바닥이 위를 향한다. 그래서 이 도선이 받고 있는 힘은 위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전류가 받는 자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도선에 받는 힘도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꼭 수직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스듬히 뒀을 때도 힘은 받지만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도선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평행일 때는 자기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 받는 힘이라고 간단하게 봤었죠.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힘을 이용을 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오른손으로 힘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었고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힘이 받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림을 봤을 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은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빨갛게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전류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 오른손으로 확인을 해보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여기 방향을 가리키고요. 지금 4개의 손가락은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가고 있는 방향, 이것을 손모양으로 봤더니 손바닥이 위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선의 힘은 위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위치를 맞춰주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손바닥이 뒤집어진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은 어디로 간다?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받고 있는 힘은 아랫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왼쪽은 위쪽으로,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봤기 때문에 요렇게 코일이 회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동 원리에 보면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좌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좌우에 받는 힘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지금 왼쪽에서는 위로,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힘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코일이 회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풍기, 세탁기, 전기차, 로봇, 드론 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